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바로 모셔보죠. 이철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국의 위안화 이야기 먼저 좀 들어보고요. 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얘기 하러 오셨죠? 네네. 네. 사실 뭐 저는 금융 전문가도 아니고 외환 전문가도 아닌데요. 제가 이제 중국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 위안화의 국제화라든가 예. 뭐 이런 얘기들이 요즘 많습니다. 또 탈달러화 이제 이런 얘기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고요. 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조사를 좀 했고요. 그 중에 이제 좀 공유를 하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을 좀 추려봤습니다. 네. 달러와 위안화의 대결 그리고 최근에 그 동네 그 이슈의 업데이트. 예.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세계 외환 보유고의 달러 비중은 계속 이제 줄어들고 있었는데 예. 그 대신에 근자 들어서서 금 보유 비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시작한 거는 이제 러시아로 보이고요. 예. 그러니까 달러 자산을 동결해 놓으니까 달러를 대체할 그 수단으로서 이제 금 보유량을 이제 늘리게 됐고 예. 똑같이 중국도 금 보유량을 증가시켰고요. 네. 그걸 보고 있던 사우디도 따라서 금 보유량을 증가시켰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최근 10년 이래 각국 정부의 금 보유율이 가장 올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중국 국채를 계속 줄여나가고 있죠. 중국 국채, 미국 국채. 중국이 미국 갖고 있는 국채를 미국 국채는 미국 국채. 예, 계속 줄여나가고 언제 있습니다. 갑자기 출금 정지가 될지 모르. 그래, 불안하지. 그렇죠. 얼마 전에 옐런 그 재무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아마도 가장 큰 목적이 이제 미국이 발행하기로 되어 있는 1조 달러어치 미국 국채 중에 상당 비중을 중국 보고 사달라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다 였는데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그런 얘기는 없었죠. 예. 근데 아마 뭐 비공식적으로 이야기가 오갔을 것이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근데 보면 내가 지금 인든 달러도 지금 계속 줄이고 있는데 그러게요. 뭐 1조 달러를 발행하는데 얼마만큼을 지금 이야기로는 아마 6천억 달러 정도를 사달라고 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왜 그 중국이 막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미국 국채를 너 자꾸 우리 괴롭히면 이게 진짜 한꺼번에 판다? 막 이렇게 위협할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그랬었죠. 중국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를 어. 그럼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금리가 뛸까봐. 근데 그때 미국 중앙은행이 그거 그냥 돈 찍어서 바로 사들이면 되잖아요. 아니 그렇긴 한데 그런 얘기도 있었다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국채를 팔아서 어떤 화폐로 받을까요,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만약 팔면 달러. 예를 들어 달러를 1조 달러 국채를 팔았는데 그러네. 팔면 달러가 생기는구나. 현금으로 1조 달러를 받아오면 그건 뭐 한 거죠, 중국 입장에서? 물론 리스크는 뭐 줄겠습니다만. 예. 그래. 국채 시장에 내다 팔아봐야 중국도 얻는 게 없구나. 달러만 생기는 거. 채권이 달러로만 그러니까 바뀌는 이자 거네. 주는 달러에서 이자 안 주는 달러로 바꾸는 거죠. 현금으로만. 그리고 그거 외에도 예. 지금 그 전문가들 얘기로는 예. 중국이 달러 자산을 지금 연준이 금리를 잔뜩 올려놔서 미국 국채를 사고 있으면 또는 달러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자가 높잖아요. 예. 근데 미국 자산을 빼서 지금 오히려 금리가 낮은 유럽이나 유럽이나 일본 자산 쪽으로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것은 경제적인 그 판단은 아니죠. 손해보는 행위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봐도 정치적이고 지정학적인 행동이라고 밖에는 할 수가 그렇겠네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그 분석가에 따르면 요거를 조금씩 살금살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손해를 안 보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도 제가 그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네. 이제 러시아 이제 다 맛이 가지 않았느냐. 예. 이제 그로키 상태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역시 공산당의 앞잡이로군. 뭐 이런 반응을 많이 하세요. 원하는 답이 나와야 돼. 예.
근데 지금 러시아는 이래저래 그 달러 보유량은 대폭 줄였죠. 예. 그런데 러시아의 공공부문, 국가를 포함해서 정부와 공공부문이 지고 있는 부채가 GDP 대비 15%밖에 안 돼요. 야, 러시아는? 진짜 작네요. 예. 근데 지금 러시아를 제재를 하니까 예.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서 제재를 시작했나 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계시던데요. 네. 러시아 제재받은 지 수십 년 됐습니다. 미국의 제재받은 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여전히 진행 중인데 그래서 스위프트 제재 같은 메가톤급 같은 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이미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어요. 계속 제재를 해왔기 때문에 예. 더 강력한 펀치를 날리자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좀 보이죠. 네. 아무튼 각종 제재를 받다 보니 러시아는 빚을 지고 싶어도 많이 질 수도 없었고 그래서 GDP 대비 부채율이 이렇게 낮아요. 그리고 외환 보유고를 보면 유로가 대부분이고 위안화가 이제 급상승하고 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위안화가 가장 안전자산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외채를 갚을 능력이 넘쳐요. 아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느냐, 채무 변제 능력 평가를 할 때 예. 가진 돈은 얼마고 빚진 돈은 얼마냐 이렇게 따지잖아요. 아마 러시아가 그 상환 신용도로는 아마 탑10 안에 들어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느낌적인 느낌, 러시아가 아주 경제가 어렵고 빚을 많이 지고 있을 거야라는 것은 사실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디리스킹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일단은 디커플링으로 제가 표현을 해서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예. 텔레그래프, 영국의 그 매체죠. 예. 영국의 텔레그래프의 그 이코노미스트 리엄 헐리건이라는 사람이 이제 가까운 장래에 세계는 경제적으로 서로 싸우는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뉠 것이다. 이게 뭐 디커플링 얘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름을 붙였어요. 아예 항상 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미국, 유럽, 영국 이렇게 전통적인 서방 경제체, 예. 그냥 서방 시장 음. 그리고 거기에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 중국 그리고 러시아나 중국의 제재에 참여하지 않는 인도, 인도네시아 같은 SCO 그러니까 상하이 협력기구, 중앙아시아 국가들, 예.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 그리고 브릭스 국가들 이런 데를 저는 그냥 동방시장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 이쪽이 서방시장이라고 부르니까 이쪽은 동방시장. 그래서 현재 상태는 대부분의 국가, 기업은 이 두 개의 시장에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중국에 가서 기웃거리는 거나 독일이 중국에 가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나 예. 이 모두 이제 그런 전략을 추구한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하려니까 디리스크라는 말을 쓰는 건데 이로 인해서 RCEP이나 CPTP 등이 과거에는 그냥 그 WTO 체계를 잇는 또 하나의 지역 경제 체계라는 느낌이었다가 예. 지금은 지정학적인 그런 의미를 지금 가지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한 포인트를 좀 알고 가시면 뒤에 글 내용을 보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우측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색 그래프가 이제 브릭스 국가들의 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네. 그리고 G7 국가들의 경제 규모가 파란색이고요. 네. 야. 그래서 이게 이제 크로스를 했거든요. 그러네요. 최근에 했네요. 예, 그래서 이제 G7 국가의 경제 규모가 브릭스 국가 경제 규모보다 적습니다. 야. 그러네. 이 추세선이 만일 계속 이어진다면 예. 앞으로 과연 서방 시장 국가들의 영향력이 동방 시장 국가의 영향력을 과연 압도한다고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의구심을 다 가지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그 동방 시장은 미국과 서방으로부터 경제 지배를 받는 국가들이 많다 보니까 네. 우리가 왜 달러 체계로 무역을 해야 되냐? 이제 이런 생각이 많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달러를 피해서
이용하지 않고 무역하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이 있었더라고요. 네.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러 없이 그 양국이 서로의 통화를 이용해서 하려는 무역은 계속 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이제 중국 위안화가 국제화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를 들어 중국과 이란은 2012년부터 위안화로 석유를 받아왔고 예. 그렇지만 이제 상당히 예외적이었죠. 페트로달러 체계에서 네. 이란은 미국에서 제재를 받는 데니까 어쩔 수 없지였는데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작년부터 천연가스 지불을 위안화로 주기 시작했고 금년 3월에 드디어 일부이긴 해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대금을 위안화로 받기로 결정을 했죠. 네. 예. 그럴 것이다 해서 그러겠다로 결정이 됐고 이제 지불도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라크도 이제 중국과의 무역에 위안화를 사용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렇게 되면 이라크가 수출하는 석유도 위안화로 결제하고 이라크는 그 위안화를 이용해서 중국으로부터 필요한 물건을 수입하는 수입하면 되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중국에서 중국산 물건을 더 많이 사오고 싶으면 이란이 위안화를 중국은행에서 꺼다가 예. 뭐 그렇게 한다는 거겠죠. 아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는 네. 좋은 물건은 다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예. 네. 세계 각국이 필요한 물건을 미국에서 사오는 부분이 많았는데 네. 지금은 미국은 제조하는 것들이 좀 적고 제조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 개발도상 국가 입장에서 미국에서 사올 만한 물건들이 아닌 게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가는 무역 상대국 1위가 중국이고 대부분 중국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오거든요. 예. 근데 거기다 달러를 꼭 써야 되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달러는 귀중한 거 사올 때 쓰고 중국하고는 그냥 위안화로 쓰고 싶다. 예. 그런 취지고요. 그런데 요 밑에 비달러 무역이라고 제가 그 자료에 비달러 붙여놓은 무역. 거는 예, 네. 이게 조금 그 일반적인 상황과는 좀 다른 케이스인데요. 예. 러시아하고 인도 사이에 원래는 그 루피로 그 무역을 하기로 했다가 그게 이제 중단됐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인도가 네. 인도 루피를 받아주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달러 제재를 받으면서 인도하고 서로 자국 통화로 무역을 하자 이렇게 됐거든요. 예. 아, 예. 그랬더니 인도가 엄청나게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루피화를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루피를 엄청나게 러시아가 받았는데 예. 받고 보니 어디다 써?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예? 아. 루피 받고 물건 주겠다는 데가 인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인도에서 그 돈으로 뭘 사와야 되는데 예. 그래, 카레도 한두 통이지. 석유는 내가 팔았는데 루피를 받았는데 이걸로 뭘 쓰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인도에 많이 팔고 있는 게 이제 무기하고 이제 가장 큰 건 에너지인데 예. 그래서 무기를 팔고 나면 루피를 받을 거 아니에요? 예. 그 가져와봐야 별로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아예 인도 금융시장 내에서 채권이라든가 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예. 이게 왜 특별하냐면 인도도 중국보다 더 무슨 규제가 많아요. 외국 기업에 대한 제한도 많고. 그래서 외국 기업이 인도에 와서 금융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없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열어주는 거죠. 아. 인도도 루피만 가져가서 안 되니까 러시아가 이제 그만 이렇게 스톱을 하니까 그렇게 안 하기로 했어요. 루피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도 말레이시아 간도 루피로 상호 무역을 하기로 했고요. 예. 그 동남아시아 쪽이 또 인도하고 그 무역량이 꽤 되거든요. 예. 그리고 금년 들어서 프랑스도 중국에 천연가스를 팔고 위안화로 받기로 예. 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그 에어버스 팔고 뭐 어쩌고 한 거에 그 반대급부인 그런 성격의 네. 것이 크죠. 어찌 됐거나 이제 위안화로 에너지 거래를 한다는 것이 이제 큰 이슈가 이제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 이제 금년에 그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중국에 가서 또 기념 공연한 다음에 중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는데 그 후 이제 중국과 위안화로 무역 결제를 하겠다 네. 이렇게 발표가 돼서 점점 탈달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기들끼리 거래하면 해서 되는 애들은 그냥 거래한다. 예, 예. 그렇지. 그러면
만일에 탈달러를 한다면 예. 스위프트 체제를 벗어나서 해야 될 텐데 네. 예. 그러면 그런 게 존재하는가? 시스템이 있느냐? 예, 제가 아는 건 사실은 그 중국 그 CIPS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솔솔찬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도가 많이 있었어요. 자기네들끼리만 돈 쓰려고 하는 시스템을 그러니까 스위프트랑 비슷한 스위프트 역할을 하는데 달러가 아닌. 네, 브릭스판 스위프트.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유럽에서 만든 게 있었어요. 그게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란 그 핵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다음에 그때 독일, 프랑스, 영국이 이건 말도 안 된다 해서 그걸 반대하면서 미국이 그래서 이란에 대한 제재에 다시 복귀하게 되니까 아, 우리는 약속 지킬래 이렇게 돼서 요 체제를 만들고 그래서 그 규모가 크진 않지만 네. 어쨌든 이 유럽의 강대국들이 이란을 껴서 예. 유럽 통화로 거래를 이란과 거래를 하는 이러한 그 결제 시스템이 이제 있었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 성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란과 러시아 좀 따돌림 당하는 나라들끼리 우리끼리 쓸 수 있는 통화를 좀 만들자.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둘 다 화폐가 신인도가 낮으니까 네. 뭔가 좀 신인도가 높은 신용도 높은 돈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둘이 어떻게 해보자 그렇게 했는데 그 이름을 페르시안 토큰이라고 지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란이 이제 페르시아니까 예,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고 이런 건 받아다 뭘 쓸까요? 페르시안 토큰을 내가 받았어요. 예를 들면 그럼 그걸로 뭘 쓸까요? 페르시안 토큰을 자국에서 통화로 바꾸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고민은 이런 거죠. 예. 러시아는 예를 들어서 이란으로부터 이제 뭐 에너지를 사오든 뭘 사오든 하고 싶어요. 예. 그리고 이란에 뭐 무기도 팔고. 예. 근데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루블로 받기가 껄쩍지근한 거예요. 그럼요. 이거 받아서 쓸 수 있을까? 뭐 이런 의구심이 많고. 러시아산 원자재를 사면 안 돼요, 이란은? 아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란이 그 외화가 간절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기왕이면 달러로 갖고 싶고. 그렇죠. 예. 그런데 루블로 갖고 있으면 이게 자기가 사고 싶 러시아에서만 사와야 되니까. 그렇죠. 사고 싶은 걸 사오기가 이제 예. 그 제한이 되니까. 엘칸토 상품권 같은 거구나. 예. 참 애매하지. 돈이 아닌 것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근데 러시아도 이란 돈 받아가지고는 뭐 이란에서 가져올 게 별로 없어요. 네. 이란이 뭐 외국에다 파는 게 뭐 석유 같은 건데 네. 러시아야말로 석유 파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그렇지. 이거를 중간에 매개체를 하나 두자.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온 아이디어가 이걸 루블이나 이란 돈으로 하면 제3국 누구도 안 써줄 것 같으니 요 달러가 원래 그래서 달러라가 그래서 있는 건데. 금본위제로 했듯이 예. 우리도 그럼 금본위제로 하든가 금이 부족할 것 같으면 뭐 밀 뭐 이런 농산물로 하든가 아니면 그래서? 예 아니면 스테이블 다이아몬드로 코인. 할까 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해보자. 예 이런 시도가 이제 있었고요. 그다음 이제 남미 지역에서도 축구 따돌림 받는 나라 둘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우리가 그래도 남미에선 제일 땅덩어리 큰 나라인데 네. 우리가 그럼 한번 공동 통화를 만들어 볼까? 해서 이름이 수루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뭐 제대로 진행된 건 아니고 준비해 보자. 이렇게 지금 말만 오가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 시도들이 있었던 거 그래. 들었습니다. 예. 아랍 지역에서도 똑같은 시도가 있어가지고 사우디와 그 아랍에미레이트가 우리도 통화를 만들어 보자. 네. 그래서 우리는 선진형으로 디지털 통화, 아베르 이걸 만들자. 이렇게 시도를 했다가 이게 디지털 위안 그리고 최근에 이제 디지털 홍콩 달러도 추진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위안, 홍콩 달러, 태국의 바트, UAE 아랍에미레이트의 다람 뭐 요런 그 디지털 통화들을 묶어서 예. 교차 통화 거래를 하는 데까지 시험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미국한테 그 제재를 받은 이후에 우리도 그럼 스위프트 같은 거 만들래 해서 만든
이제 SPSS 같은 게 있고요. 예. 여기에는 이제 러시아향 예. 국가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일단 그냥 숫자만 보면 뭐 14개국 정도 되고 참여하는 기관도 수백 개 기관이 참여를 하는데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다 러시아에 기대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도움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중국이 만들은 그 CIPS가 가장 그 대안으로서 가장 유력하게 이제 되는 겁니다. 예. 이제 중국의 CIPS는 원래 무슨 그 스위프트를 대체하고 이러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 예. 그럼요.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은 어. 1대1로를 하면서 예. 1대1로 가는 그 연안 주변 국가들 나라들? 있잖아요. 예. 무슨 탄 무슨 탄. 예. 그 나라들이 스위프트에 제대로 그 가입이 안 돼 있어요. 네. 음. 그래서 스위프트로 하면 우리는 그 대응이 잘 안 되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중국이 뭐 우리도 나중에 장기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뭐 우리끼리 따뜻하게 위안화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CIPS가 만들어졌고 이거는 이제 중국의 영향력이 있으니까 예. 이게 꽤 참여 국가가 꽤 돼요. 음. 그냥 국가로만 카운트하면 94개국이니까 뭐 얼추 대단하죠. 그리고 이런저런 금융기관이 한 3,000여 개 기관들이 이제 참여해 있어요. 예. 그래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원래 러시아가 그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딱 받을 때 즉각적으로 이 CIPS가 대체 수단으로 그 회자가 됐습니다. 네. 이때 그 이 은행 감독 원장이라든가 인민은행에서 아니다. 우리 CIPS는 스위프트를 대체하는 게 아니다. 그런 기능도 없다. 아직 완전하지도 않고 한참 있어야 되는 얘기다. 네. 바로 한 달도 채 지나기 전에 맞아. 필요하면 우리가 CIPS로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어라고 말이 딱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처음에 이야기 나왔던 거는 금융의 정책 탑에서 나왔던 얘기고요. 예. 그 위는 사실 뭐 총리 부총리 이런 사람들 이상이거든요. 그 자리가. 예. 그러니까 입장이 바뀌었다는 건 중국의 최고위층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중국이 러시아를 서포트 하려는 것이다. 중국이. 네.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배제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러시아는 이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단이 필요한데 예. 중국이 그 미리 좀 깔아놓고 우리는 뭐 있어. 스위프트 뭐 우리 CIPS는 스위프트를 뭐 대신할 수가 없어 이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도 그럼 나를 안 끼워주겠다는 거구나. 그렇게 이야기했네. 그렇게 이해가 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게 아닌 입장이 바뀐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러시아가 자존심에 좀 금이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CO 국가라는 게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중앙 아시아 국가들인데 네.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가 체면을 많이 구기면서 여기를 이제 그 중국이 주로 이제 주도권을 행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이쪽 국가들하고 우리도 한번 스위프트 대체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러시아께 들어가느냐 중국께 들어가느냐의 그런 논의가 있는데 다들 뭐 중국 거가 들어가는 게 순리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이야기가 배경이 되면서 브릭스 국가들이 브릭스 블록 내에 공동화폐를 만들자는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브릭스의 공동화폐. 예.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그거 쓴다는 거죠, 그죠? 유로처럼 만들자. 그죠. 유로존에 있는 나라들이 유로화 화폐 쓰듯이 브릭스. 뭐 롯데 포인트 같은 거지 뭐. 롯데 브릭스가 마트에서 지금 들어가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죠? 중국. 일단 B 브라질, 예. R 러시아, I 인도, C 차이나 그렇게 되고요. 이제 사우디가 들어가는 게 이제 거의 확정이 됐고요. 예. 지금 대기 중인 나라가 이제 요게 보도 내용마다 틀린데 9개국이 신청해놓고 대기 중이라는 설부터 10몇 개 국가에 달한다는 설까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브릭스에서 어느 국가라고 지금 분명하게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예.
국가명이 나온 그 신청 국가는 9개 정도 됩니다. 야. 그럼 우리가 그런 사우디가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사우디로부터 석유 사올 때는 예. 그 브릭스 연합 돈이 또 필요하든가 만약에 거기서 통화를 만들면 아니면 사우디가 브릭스 통화 돈도 받고 달러도 받고 받아주든가. 예, 사우디가 음. 달러를 주겠다는데 그걸 마다하고 브릭스를 달라고는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나 이제 사우디가 브릭스를 찬성한다는 것은 사우디는 그동안 석유를 팔았으면 페트로달러 시스템에 의해서 달러만 쌓여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사우디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국가 자산은 대부분이 달러 자산입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사우디는 달러가 귀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달러 자산 비중을 이제 낮춰가고 싶은 거예요. 안전 자산을 늘려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달러가 더 이상 안전 자산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면 어느 자산이냐? 위안화가 위안화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근데 그 안전자산이. 만일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슨 사단이 나거나 하면 네. 위안화 자산도 금지될 이게 거 안전 아니겠습니까? 자산이 아닐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사우디 시각에서 봤을 때도 만일 브릭스 통화가 돼서 브릭이라는 통화가 생긴다면 이것은 위안화가 가지는 단점을 많이 커버해 줄 거예요. 아. 중국 혼자 삐진다고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거긴 중국, 러시아, 인도 뭐다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걸 한꺼번에 할 수 있겠느냐 과연 아무리 미국이라도. 그렇죠. 미국이 지금 인도를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반 러시아 진영에 세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인도의 뺨따구를 때려가면서 자기 말 들으라고는 못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오묘하게 지정학적으로 브릭스 구역 화폐가 정말 생긴다면 러시아나 중국에게는 숨통을 틔워주는 결과가 되면서 사우디나 뭐 이런 브라질 같이 미국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은 네. 그러나 유럽 국가하고까지 사이가 나쁘지는 않은 예. 이런 미묘한 국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효용을 가질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아까 그리고 보여드렸잖아요. 브릭스와 G7이 교차하는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게 브릭스 국가가 하나하나만 떼놓고 보면 다들 어딘가 문제들이 있어요. 이게 다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도 없고 어딘가 엉성하고 말하자면 선진국 대접을 받기는 좀 어려운 나라들인데 예. 게다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도 루피 누가 그걸 받아주냐 말이죠. 그런데 브릭스로 묶어두면은 받아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브릭스로 묶어놓으면 중국의 위력 때문에 브릭스 구역은 그걸 유럽처럼 한 구역으로 경제 구역으로 치면 네. 흑자국이에요. 그러니까 무역 흑자예요. 네. 흑자 블록이에요. 예. 그러니까 외화가 달러, 유로 이런 게 브릭스 구역 내로 들어와서 쌓인다는 거죠. 그러면 인도 같은 나라는 슬쩍 거기에 기대서 네. 다른 데 가면 아무 대접을 못 받는 루피를 브릭스라는 통화를 통해서 마치 자국 통화처럼 그럼 브릭스 나라들이 지금 유럽 국가가 유로화 쓰는 것처럼 그렇죠. 브릭스 상품권으로 자기 나라 통화를 바꾼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바꾸면 좀 이상해지고 즉 유로화가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인도는 경기가 안 좋고 중국은 경기가 좋아. 근데 통화를 같은 통화를 써 브릭스 상품권을. 그럼 브릭스 내릴 거냐 올릴 그렇죠. 거냐. 브릭스 중앙은행도 생길 텐데. 어. 그럼 그때 금리를 내려 올려. 고민이죠. 뭐 그런 고민. 유로화는 그런 게 맞습니다. 고민이죠. 그런 고민이 있어서 아마도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들의 추정은 아마도 유로처럼 단일 통화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고 네. 각 국가 화폐는 화폐대로 있으면서 몰고. 브릭스라는 통화가 하나 더 추가되는 형태, 통용되는 형태가 되기가 쉬울 것 같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지정학적 이유 때문에 예. 뭔가 달러를 쓰지 말고 우리끼리 뭔가 해보자 예. 하는 시도들인 거는 같은데 예, 비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 당연히 비효율적이죠. 제가 그래서 지역 화폐들 쓴다고 정치인들이 다 그거 하자고 할 때 바보 같은 소리라고 그랬잖아요. 매우 비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이천시 그래도? 화폐, 성남시 화폐 이런 걸 왜 만들어? 대한민국 원화가 있는데. 근데
브릭스 공동 통화 그러면 왜 비효율적일까요? 그냥 달러로 하는 게 어쨌든 거래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으니까. 아, 그러니까요. 네. 달러가 없잖아요. 달러가 없다고요? 인도 같은 나라가 달러가 부족하잖아요. 예. 브라질도 달러가 부족하고요. 예. 브라질 얼마 전에 국가 디폴트 날 뻔했잖아요. 중국에 SOS 쳐가지고 그러니까 돌려막기 했단 말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브라질이 달러가 없는데, 그러니까 달러 대체제로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브릭스 화폐는 자기 브라질 돈으로 교환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리고 브릭스 화폐를 음. 예를 들어 미국이나 서방 국가에서 받아주면 아니 브라질 입장에서는 뭐 달러 가진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달러가 없고 항상 부족한 국가 브라질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누군가는 그 지금까지 부족했던 달러분을 메워줘야 되는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예. 이제 그 역할을 중국이 해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요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해보고 나서 후회할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나라들이 예. 지금 뭐 서방 열강이 아닌 나라들은 네. 다 국력이 약하고 그렇습니다. 국가 신인도가 낮은데 예. 뭐 자기네 나라 화폐를 가지고 국제화하겠다고 한들 그 남이 받아주지를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지금 그 이래저래 중국의 위안화가 그들 국가 중에서는 가장 유력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국제결제은행에서 작년 10월 기준으로 국제거래통화 중에서 원래 4위가 일본 엔화였는데 그걸 제끼고 이제 중국 위안화가 등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위안화가 점점 비중이 커지고 있어요. 위안화는 원래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그 위안화 안 받아줬었거든요. 근데 2010년에 중국이 이제 역외 위안화 시장이라는 걸 만듭니다. 역외. 역외. 그러니까 중국 안에서는 당연히 다 위안화를 거래하는데. 거래하겠죠. 예. 근데 외국에 가면 위안화를 안 쳐줬었는데 예. 외국의 그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이 됐든 유럽이 됐든 거기 금융기관에서 위안화와 다른 국가 화폐들을 교환할 수 있도록 네. 이제 이렇게 허용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계속 위안화의 국제화 지수는 상승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에 그 중국 입장에서는 그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중국이 대외 무역을 하면서 결제하는 그 화폐 네. 지금까지는 이제 달러가 가장 컸었는데 금년에 드디어 위안화가 달러를 누르고 가장 많은 화폐가 됐습니다. 그냥 위안화로 주고받는 거래가 예. 많다는. 그렇죠. 중국이 위안화를 주고 물건을 사오거나 음. 외국이 위안화를 지불하고 물건을 사가거나 사가거나. 이게 달러의 규모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중국만 놓고 봤을 때. 롯데백화점에서 현금 내는 고객보다 상품권 내는 고객이 많아졌어요. 그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은 막 기뻐하고 있지만 이제 그래봐야 글로벌 비중으로는 2%대라는 거. 예. 그러니까 아직 먼 얘기라고 보아집니다. 그렇지. 그렇겠죠. 아직은. 아직은 많이 남았지.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위안화가 국제화가 어려운 이유들을 네.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가장 단순한 이유가 IMF 연구 결과에 지적을 했어요. IMF가 조사를 해보니까 네. 어떤 기축 통화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역이 아니더라. 무역에서 많이 써봐야. 예, 거래에서 뭐 그 위안화 많이 써봐야 그게 기축 통화가 되질 않는다. 기축 통화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거는 첫째, 그동안 기축 통화로 써온 통화가 그래도 기축 통화. 그렇지. 예, 이 관성이 제일 크고. 예. 그럼 은행에다가 저금할 수 있는 돈. 예. 그다음 이런 그 무역 거래보다는 금융. 예, 금융에서의 기능성이 더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럴 것 같아요. 단위가 크니까 또. 예. 금융은. 그래서 위안화는 어렵다. 그리고 어려워.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너희가 기축 통화하려면 다른 나라에 위안화를 퍼다 줘야 되는데 그게 되겠냐? 안 될 것이다. 예. 그렇지만 이제 반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이게 그러면 외국으로 돈이 위안화가 나가고 들어오는 이 사이클이 잘 형성이 돼서 위안화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조금은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중국의 그 위안화 자산, 위안화 채권 이런 거는 네. 지금 연준의 금리가 높다 보니까 거기 격차가 커요. 이자가 그러면 낮아요? 낮죠. 중국 위안화 채권은 예, 위안화 채권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아니 달러는 신인데도 높고 국제 기축통화고 심지어 이자도 크게 네. 높게 줘. 예. 근데 위안화는 이자도 적고 넌 뭔데 신도도 그러냐? 낮고. 그러니까 이거 안 사지 않겠어요? 예. 근데 사는 금융기관들이 있는 거예요. 큰 손들이. 왜요? 누구냐? 중국은행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게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제가 이제 중국의 은행이에요. 예를 예. 들어서 예를 들어 건설은행이에요. 근데 이 중국의 은행들이 대부분 이제 국유은행 아닙니까? 네. 예. 그럼 중국 안에서 이제 은행 영업을 하고 있다 보면 돈 빌려줘야 되는데 수익성 높게 빌려줄 수가 없어요. 다 국가가 정한 그 이자율에 네. 정책 따르고 너 여기 빌려줘 그럼 빌려줘야 되고 해외에 빌려줄 때 여긴 1대1로 국가니까 막 저리로 좀 빌려줘 그럼 저리로 빌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자 장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예. 은행이. 그런데 해외에 있는 위안화 채권을 보면 이게 해외 시장에서는 이게 그 뭐 이자율도 낮고 뭐 이렇게 상품성이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중국 은행 입장에서 보면 위안화가 문제냐? 아 화폐야 뭐 나야 다 위안화로 위안화만 가지고 가는 사람인데 위안화 문제될 거 없고 예. 수익률 국제 수익률보다 낮은데 국내 수익률보다 훨씬 훌륭해. 그리고 이 채권 내용 외국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기업체라는데 뭐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야? 이게 다 머리가 복잡한데. 중국 회사채. 예. 그게 회사채라면. 예. 그게 뭐 지방 정부의 채권이라면. 지방 정부가 발행한 프로젝트 채권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외국에서는 이게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파악하는데 힘들고 또 조사해야 되고 평가해야 되고 그런데 중국 은행들은 다 잘 알죠. 그 내용을. 그러니까 그걸 사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그걸 산다는 뜻은 뭐냐면 여기에서 위안화 채권을 발행을 하는 거니까 중국 은행이 외국에서 예를 들어 달러로 위안화 채권을 사서 가지게 되는 이제 그런 꼴이 됩니다. 그래서 달러와는 경우가 많이 틀리지만 어쨌든 순환고리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예. 중국 내부와 외국 사이에 예. 위안화가 이제 순환이 되는 그런 순환도가 이제 형성이 된다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중국 내에서도 여기 보면 이제 동지 상하이에 있는 대학인데요. 유명 대학이에요. 여기에 왕첸 교수라는 사람이 참 용감한 발언을 했어요. 그만하라고 말이죠. 뭐라고? 위안화 국제화 같은 소리 그만해라. 우리는 아직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위안화 그 국제화 같은 거 추진하면 예. 그러면은 세계에 많은 통화를 제공해야 되고 그러면 통화 팽창이 되는 거고 그렇죠. 통화 팽창되면 위안화 하락하는 거고 위안화 하락하면 수입 물가 상승하는 거고 물가 상승하면 백성들이 고달픈 거고 그렇죠. 위안화 국제 비용은 늘어나고 그리고 잘못하면은 그 외국 자본이 그 환율 내려가고 하나 하면은 이게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런 뭐 중국 최고 뭐 이런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맞는 얘기네요. 그러지 마라. 지금은 위안화가 국제 기축 통화가 된다는 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결정적인 지적을 한 사람이 IMF의 이 부총재 한 분이 지적한 사항. 이게 또 뼈를 때리는 거죠. 당신이 국제 기축 통화 같은 국제화 같은 걸 하고 싶다면 예. 위안화의 그 자본 시장이 개방이 딱 돼가지고 중국 안 봐 투명하게 이게 통화가 돌아야지 당신처럼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번 돈을 중국 시장에 투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은 다 관치 금융 아니냐, 다 예. 정부가 다 마음대로 하지 않느냐 예. 이런 것인데요.
그걸 보여주는 이제 가장 큰 사건이 이제 중국의 위안화가 2015년에 있었던 그 자본 유출 사건입니다. 그게 어떤 겁니까? 이것이 이제 어떤 사건이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0년에 중국은 역외 위안화 시장을 만들었는데요. 만들어요. 예. 예. 2010년이라는 게 사실은 시진핑 주석이 이제 다음 지도자로 지정이 된 해죠.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직무를 시작한 게 2012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시진핑 주석이 반부패 뭐 청결 운동을 예, 하면서 그랬었죠. 예, 대대적인 그 숙청에 가까운 그런 일을 하고 예. 반대파 특히 상하이방을 굉장히 그 일소를 하잖아요. 이때 대대적으로 중국에서 달러가 반출이 됩니다. 어떤 이유든 이유도 확실히 몰랐어요. 뭔가 쟁여놨던 검은 돈이 나간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각양각색의 방법을 쓰면서 예. 중국 정부가 통제를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달러가 막 나가는 거예요. 예. 그게 요 2, 3년 사이에 1조 달러가 나갔어요. 와. 그래서 국가 총 비상사태에 다다르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그 중국에서는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예. 그때 우리가 수출을 좀 늘려볼까 하고 위안화 절하를 했더니 글쎄 금융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하네. 우리가 그때 좀 익숙지가 못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중화권이나 내부에서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은 당시에 그 시진핑 주석의 그 정책이 어째 마오쩌둥 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 그래서 돈 벌어오는 기업가들이 뭔가 불안하다. 두 번째는 상하이방과 같은 정적을 마구 그 청소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동안 쌓아뒀던 돈 들고 해외로 다 자산을 유출하고 도망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니까 그때 당시에 리커창 총리가 자기 사무실에다가 야전 침대 갖다 놓고 예. 2달 넘게 잠 못 자가면서 이걸 단도리를 했어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뭐 어디를 막아야 되겠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예. 그렇지. 뭐 수입합니다라고 해서 신청하면 야 검사 좀 해보고라고 하면 예. 그거 언제까지 그럼 수입 안 하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뭐 쏟아질 테니까. 예. 그래서 그때 외환관리국장으로 했던 판공성 국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이 사람이 그 이제 테크노크라시거든요. 이제 전문 관료예요. 예.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너 일로 좀 와봐. 네가 외환관리국장이잖아. 그래서 와가지고 뭐 어디를 어떻게 막으면 되는지 빨리. 답대 간다 지금. 답대 조치해. 간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또 여기 그 몇 달 동안 밤잠 못 자가면서 예. 그 구멍을 쳤습니다. 근데 구멍을 완벽하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증거를 완벽하게 찾을 수 없고. 그렇지. 그래서 공안, 그 공안을 비롯해서 국가안전부 이런 그 정보기관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뭔가 의심이 가는 데가 있으면 사람도, 금융기관도, 기업도 치는 거예요? 그렇죠. 가가지고 죽을래 아니면 그 달러 가져올래 뭐 이런 식으로 족쳐가지고 이때 잠시 뭐 외국 기업 심지어 다국적 기업의 외환 거래도 다 막았어요. 이야. 그렇게 뭐 난리 부르스를 쳐가지고 드디어 이 유출을 막습니다. 거의 2년 넘게 걸렸어요. 토탈로 이게 멈춰지는 데까지. 예. 그러니까 그동안 아주 혼이 났죠. 이 시진핑 정부가. 그러나 이건 중국 내부 사정이고 예. 그렇거나 말거나. 근데 외부에서 보는 외국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거래가 되는 거래도 없고 안 되는 거래도 없고 거래가 될지도 모르겠고 안 될지도 모르겠고 중국이랑. 그냥 중국 마음대로 막 하는 거니까. 그렇지. 갑자기 막 그 공안들 사무실에 들이닥쳐가지고 당장 중지해 뭐 이러기도 하고. 그래서 이때 완전히 이제 중국의 위안화와 금융은 안 되겠다. 그렇게 못하겠다.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진짜 한계가 있죠. 예.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국제화를 추진하거나 기축 통화가 되겠다는 말로 하는 건 좋은데 정말로 그렇게 하는 행동을 하는 거는 이건 아니다. 중국 내에서도 그런 비판이 있는 거군요. 비판이 아니라 그런 의견이 커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느냐면 예. 중국은 지금 여차하면 미국과 충돌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경각심이 위기감이 있는데 예. 그랬을 경우에
만일에 중국과 미국이 무력으로 충돌했을 경우에 그럼 달러 못 쓰는데. 달러가 동결된다면 예. 네. 어떡할 거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우리 러시아는 석유나 내다 팔지. 중국은 그렇죠. 석유도 수입하고 식량도 수입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사올 거냐? 그런데 그게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된다면 그런데 미국이 스위프트를 배제해 버린다면 우린 그런 거냐? 트랜잭션이 가능한 거냐? 이건 아니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이폰 반출 안 시켜야지. 진짜 타겟 크겠는데.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러시아 진짜 대단하다. 그 달러를 막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멀쩡하게 아직도 있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러시아 대단한 겁니다. 아니, 석유 팔고 석유가 돈인 세상이죠. 그렇지. 석유를 그래서 파니까. 그때 돌이켜 생각해보시면 푸틴이 아주 황금의 한 수를 놨죠. 예. 루블로 안 사가면 석유 안 팔겠다, 에너지 안 팔겠다 그랬잖아요. 뭐 달러가 필요해요 이런 소리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러시아에서 에너지 수입해야 되는 유럽 국가들은 루블이 어디서 생겨와야 되는데 러시아 은행에 달러 맡겨야지.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중국은 아마도 동방시장 국가들을 위주로 해서 예. 탈달러 거래가 가능한 뭔가를 영역을 만들어야 돼. 구축을 하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너지 석유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사우디와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사우디로부터 석유를 사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네. 예, 그렇죠. 그리고 브라질이 지금 막 그 아주 신인도가 부족한 나라가 됐지만 소리를 듣고 있지만 지금 중국이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대규모로 사료를 수입해오는 나라가 미국 아니냐 말이죠. 네. 그러면 원수로부터 그 식량을 수입해 온다는 게 이게 안 되니까 예. 브라질로 바꾸는 거죠. 그럼 그러면 브라질과 식량이 위안화, 완성된다. 브라질의 통화를 어떻게 할 거냐는 예. 이슈가 예. 같이 생기는 거고요. 지난번에 이제 중국하고 이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디폴트 해결한 브라질은 지금 이런 논의가 진행이 되면서 국가 신인도와 금융 신인도가 상당히 올라갔어요. 오. 브라질 요즘 아주 좋아지고 있어요. 물줄 하나 잡았다 이거지. 여차하면 중국이 도와줄 거니까. 그런 게 읽히는 거죠. 중국과의 관계가 긴밀화되고 지난번에 보니까 수백억 달러도 막 중국 브라질 통화 수합이네 거의. 그러니까 딱 계산을 해보니까 중국은 브라질을 버릴 수가 없겠군. 그렇다면 브라질의 그렇죠. 신용이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가장 유력해 보이는 게 중국이 위안화를 독자적으로 뭐 기축통화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은 아직은 안 되고. 지금 브릭스가 이제 그 브릭스 영내 통화를 만든다고 하니 예. 이게 진행이 되면 여기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같다. 아하. 그리고 러시아도 지금 외환 거래가 지금 아쉬운 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도 나도 콜, 예. 브라질 감사합니다. 예. 사우디 이쪽 끼면 난 안전하겠네. 예. 이런 식이 돼서 지금 이쪽으로 나라들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료에 보시면은 예. 지금 정설은 아닌데요. 이 브릭스에서 만드는 그 영내 통화 이름이 브릭이라고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예. 53브릭, 예, 2만 브릭. 예, 그렇죠. 멋있네. 브릭. 예. 그래서 이 브릭 블록이 블록 기준으로만 딱 보면 뭐 수천억 달러의 흑자를 내고 있는 블록이고 그다음 이 블록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중앙은행 금 보유량이 15%나 되고 지금 5개 나라지만 참여 희망국이 지금 브릭스에 의하면 19개국이라고 하고 예, 인구로 따지면 우리 진짜 많다. 우리 이제 곧 80% 돼. 뭐 80% 넘어가. 뭐 이제 이런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주류는 우리야. 이제 뭐 이런 소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아마 중국이 물론 부담이 큽니다. 중국이 예. 브릭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있는 나라들 중에 금융이나 외환의 측면에서 봐서 예. 힘센 나라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힘센 놈이 그걸 다 받들어줘야 되는데 네. 그걸 다 중국이 해야 될 테니까 굉장히 부담이 클 거다. 그렇지만 중국은 아마 그렇게 갈 것 같다. 그건 제 예측입니다. 예. 서방은 지금 뭐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중국은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우린 상관 안 한다. 말장난이지 그게 똑같은 내용 아니냐. 어차피 뭐 제재할 거 다 할 거고 그래서 우리한테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위안화의 국제화는 제한적으로 예. 그러나 국가 전략에 따라서 필요한 국가들과 꼭 이루어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제한된 범위 내에 주로 동방시장 국가들과 함께 국제화를 추진해 나갈 거다. 문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에는 예, 어떤 영향이 예. 있을 거냐? 이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돌아가는 거 봐서는 이제 미국이 주장하는 한미일 군사협력 예. 이게 강화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겠죠. 예, 이 경우에는 중국으로서는 이제 한국을 이제 적성 국가로 보게 될 가능성이 큰데 예. 그럼 거꾸로 한국이 중국과 거래하는 것들은 앞으로 그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냐? 그랬을 때 그러네. 만일 이 브릭스 통화가 정말로 형성이 되고 안정이 된다면 이것이 중국과의 거래에 있어서 어떤 안전성을 높여주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일종의 약간 중립지대 같은 뭔가 그런 약간 느낌이네요. 그렇죠. 브릭스라는 약간의 중간 단계가 하나 생기는 느낌이면 예. 우리가 불안해질 때 위안화 자산을 브릭스 통화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그러면 미국이 뭐 인도를 뭐 제재하고 뭐 이렇게 그건 안 사우디를 제재하고 그건 이렇게 안 못할 테니까 말이죠. 아, 예, 그래서 우리가 요 브릭스와 위안화의 국제화가 이게 머지가 되느냐 아니면 분리돼서 가느냐 예. 어느 정도 범위를 가느냐 이것들을 이제 주시하고 있다가 여기에 맞춰서 조금 한 발 앞서 나가 가지고 우리 국가 또는 지정학 리스크 해징에 이제 활용할 수 있지 않는가. 만약 중국이 위안화의 독자적인 국제화보다는 네. 브릭스이라는 뭐 그런 게 만약에 만들어지면 예. 그런 걸 통해서 한다는 뜻은 예. 중국도 예를 들면 미국의 제재를 매우 걱정한다는 뜻도 되겠네요. 어차피 국제화가 단독으로 되기는 매우 힘든 게 현실이고. 네. 근데 너무 그렇다고 우리는 그럼 앞으로 달러만 열심히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불안하고. 예. 뭔가 그런 보복당할까봐. 약간 양면적인 고민이 있다는 뜻 같네요. 예, 근데 우리는 그 미국의 제재를 지금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 중국은 굉장히 실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미국이 제재를 하고 있고 이것이 금융으로 번져오는 것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을 안 만들 수 없죠. 그러네. 그러네. 현실적인 대안일 수도 있겠고 고려 사항일 수 있겠네요. 근데 이거는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 달러가 막혔을 때의 비상으로 식량이나 에너지를 사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세컨 초이스를 만들어 놓는 거에는 유효하고 의미가 있는데 예. 그 돈 자체가 의미 있게 될 거냐?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걸 얻어지느냐 하면 그건 아닐 거라고. 미국은 지금 기축통화가 갖고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찍어낼 수 있잖아요. 예. 아끼지 않아도 되고. 음. 그런데 유럽만 하더라도 유럽의 그 어떤 국가가 원하는 대로 유로화를 찍을 수 있으며 그래서 막 방만하게 쓸 수 있는 나라가 없잖아요. 다 공동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권한이 없는 건데 브릭도 마찬가지. 중국, 뭐 브라질, 인도 이런 나라들이 공통으로 쓰는 일종의 상품권 같은. 야. 근데 하여튼 그런 건 좀 오늘 특이하네요. 위안화가 어쨌든 독자적인 통화 체제, 국제 기축 통화를 한번 가려고 계속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을 주로 해왔는데 중국도 고민이 있다. 중국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거. 그럼요. 중국은 자성하고 식량 있다. 에너지 독립이 안 돼서 알겠습니다. 중국의 고민 그런 거군요. 은행장 아들과 항상 싸울 우려가 있는 문방구집 아들이 문방구, 뭐 편의점, 철물점 이렇게 모여서 별도의 그 마을 지역 화폐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 은행장이 언제든지 계좌 동결할 수 있으니까. 네. 뭔가 우리도 딴 주머니는 차이권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안 그러면 문방구들은 어디 가서 뭐 아무것도 못 사잖아요. 그래, 맞아. 어쨌든 뭉쳐야 사는 거지. 그래서 동네 상품권을 만들고 있는데 네.
그러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죠? 알겠습니다. 자, 이철 작가님. 예, 이번에 중국으로 가시면 이제 또 곧 오십니까? 원래는 연말에 들어올 계획이었었는데요. 예. 어떤 고마운 회사에서 네. 저 초청을 해줘가지고 9월 하순에 다시 한번 들어올 것 돌아와서.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9월 달에 네.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글로벌 라이브 많이 기다리셨죠? 예, 저희 바로 물러가겠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